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2 한 번에 통과하기 실전 모의고사 2회 읽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눕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눕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이 들었다, 눕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갈까요? 침대에 누워요, 잠이 들어요. 왜요? 너무 피곤해요. 침대에 누워요, 바로 잠이 들어요. 이런 의미로요, 눕자마자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워요, 바로 자요. 눕다, 자요. 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젊은 사람들도 적응을 못할 만큼에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인데, 못할 만큼이라는 것은요, 못할 정도, 즉 얼마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못할 정도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빨래를 말려야 진짜 끝이죠. 빠르게 위생적으로 진짜 빨래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빨래를 말려야 진짜 끝이고요. 빨리 위생적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말리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말리다. 빨래를 하는 것은 세탁기예요. 그런데요, 빨래를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뭘까요? 건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리다는요, 건조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건조하는 것, 건조하는 기계를요, 건조기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프와 내용이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주시 청소년 봉사활동 신청인데요. 자, 어디에서 신청합니까? 신청 방법은요,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되겠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에 물어봅니까? 전화번호가 나와 있네요. 전화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볼까요? 평일에는 2시간 동안 할 수 있고요. 주말에는 6시간 동안 할 수 있네요. 그리고요,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면 점심 식사를 준대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평일에 봉사활동을 하면 저녁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니요, 주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면 저녁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려면 시청에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해 궁금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물어보면 됩니까? 아니요, 전화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4번이 남았으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이죠. 평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2시간 동안만 봉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2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전체 영화 관객수와 한국 영화 관객수가 나와 있는데 어때요? 전체 영화 관객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가 2020년에는 줄어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영화 관객수는 어떻습니까? 한국 영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특징을 보면요, 1억 6천만이 있고 여기는 8천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절반이면은 뭐예요? 50%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보면요, 2019년에는 어때요? 한국 영화 점유율이 50%였다. 여기도 2억 8천만, 1억 4천만, 50%네요. 절반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는 영화를 보는 사람이 급증했다, 갑자기 늘어났다? 아니요, 영화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영화 관객 수는 꾸준히 증가합니까? 아니요,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에 줄어들었죠. 한국 영화를 보는 사람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아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인주시에 위치한 소인국 파크에 가면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만리장성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프랑스의 에펠탑까지 약 40개의 건축물이 조금씩 다른 비율로 축소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입장료는 성인 10,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8,000원. 10,000원, 8,000원 다르네요.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저렴하다 뭐예요? 싼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평일과 공휴일은 모두 동일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죠. 평일에도 공휴일에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공원에 전시된 건축물 모형은 40개 정도이다. 40개 정도. 약 40개, 40개 정도. 네, 맞네요. 유명한 건축물에 실물 크기, 진짜 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축소되어 있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이 축소라는 말의 반대는 확대고요. 확대라는 것은 크게 하다라는 뜻이고 축소라는 것은 작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하다, 확대, 작게 하다, 축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평일 9시부터 운영하고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아니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평일과 공휴일에 동일하다,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입장할 때 어른과 아이가 같은 액수의 돈을 내야 한다? 성인 10,000원, 어린이, 청소년 8,000원 이렇게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상이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3번을 봅시다. 이거는요 순서를 맞게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어때요? 나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전문가가 알아요. 전문가가 말하는데요. 표현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 동물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럼 누가 알아요? 전문가들은 표현 방식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다라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여러분 나름대로 구성을 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것은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소음과, 자, 이 소음 뭐예요? 소음은 영어로 얘기하면 노이즈죠. 노이즈, 시끄러운 것, 시끄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학습 효율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 커피숍에서 나는 소음 정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을 긍정적인 소음, 백색 소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결과, 이런 집중할 수 있는 결과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뭐라고 했어요? 집중력이 가장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커피숍에서 나는 소음 정도에서 집중력이 가장 좋아진다, 일의 능률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크게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책은 단순히 작가의 생각을 쭉 늘어놓은 것이 아니다. 작가가 특정 분야의 내용을 한 맥락으로 잘 정리해 놓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책은요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으로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가가
그것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을 때 1년 동안 읽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는 작가처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물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쉐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작가처럼, like 작가, 뭐라고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물을 쉐어합니다. 같이 가집니다. 공유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배우지 않고 보여준 대로 배운다는 말이 있다.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 부모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것들을 가르쳐도 나쁜 말을 사용하고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할 것이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바른 자세로 살면서 보여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앞에 보면 가르친 대로 배우지 않아요. 보여준 대로 보여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르치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삶을, 부모의 삶을 점검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래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가 없어요. 비슷한 말은 따라서가 되겠죠. 자, 뒷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봅시다.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 자, 점검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구의 태도를? 부모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맞죠? 자, 비슷하지만 틀린 답이 있어요. 뭐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확인해요, 점검해요, 체크해요. 아니요. 자녀들의 행동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부모의 행동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자, 보다를 빼버리면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니요.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라하는 것은 창의력을 저해한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따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귄 지 1년째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너무 바빠서 여자친구를 자주 만나지 못했던 나는 멋진 이벤트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여행지에 대해 알아본 후 기차표를 예매하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포장을 해두었다. 그런데 여행을 가는 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 때문에 차가 너무 막혔고 나는 여자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을 뿐만 아니라 기차도 놓쳐서 표를 바꿔서 다음 열차를 타야 했다. 여행지에 도착했는데도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어디를 가도 불편했고 벤치가 다 젖어서 싸운 음식도 우산을 쓴 채로 서서 먹어야 했다. 서울로 돌아와서 나는 여자친구에게 최고의 하루를 보내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최고의 하루였어. 너와 함께한 하루였잖아 라고 말해주었다. 그 순간 속상한 기분이 물밀듯이 사라지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 예, 너무 멋진 러브스토리네요. 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죠. 여자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가 도시락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비 때문에 여자친구와의 약속 시간 늦었어요. 기차 시간도 늦었어요. 기차를 못 탔어요. 표를 바꿔서 다음 기차를 탔는데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앉아서 도시락을 못 먹었어요. 서서 우산을 쓰고 먹었어요. 정말 안 좋았죠. 정말 안 좋았는데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해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아니야, 최고였어. 왜냐면 너와 함께 있었으니까,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니까 최고의 하루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 어느 부분입니까? 여자친구에게 미안해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하루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어떤 기분이에요? 속상한 마음이 없어지고요, 감동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내가 약속에 늦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여자친구가 화를 냈습니까? 아니요, 여자친구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기념일을 위해, 이 이벤트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까? 네,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비가 와서 다 별로였죠. 망쳤어요. 기차를 놓쳐서, 맞아요, 기차를 놓쳤어요. 처음 생각한 곳에 가지 못했다? 아니요, 다음 기차로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우산을 들고 서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신문기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정부 정책, 약인지 독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메디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포이즌을 얘기합니다. 아주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나왔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이것을 약인지 독인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라면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쁜 것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정책이 바뀐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약인지 아닌지 독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보통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자, 고대가 가장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근대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BC 몇백 년입니까? AD 몇백 년입니까? 아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이것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긴 역사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시대 구분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곧 각 시대의 성격이 이전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지나서가 아니라 신을 중심으로 하던 시대, 그런 성격,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 그런 성격, 그런 특성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시대를 구분할 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특성이, 성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특성과 관련이 있다. 시대 구분은 시간이 아니라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사회를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면
강력한 정치 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본다면 전혀 다른 정치 형태를 제시하게 된다. 국민에게 주권을 주고 정치가들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 무질서와 위험을 통제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에 대한 이유입니까? 강력한 정치 권력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이겠죠. 그런데 강력한 정치 권력이 왜 들어갑니까? 혼란스럽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니은에 강력한 정치 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이것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인공지능이 개발됨으로써 인류의 미래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게 모든 생산을 맡기고 인간은 소비만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고 노는 생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인공지능이 개발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AI를 얘기하는 거죠.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미래에는 좋아질 것인지 또 나빠질 것인지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좋아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미래는 정말 천국같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요. 아, 미래는 나빠질 거예요. 끔찍해요. 디스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토피아가 될 것 같습니까?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습니까? 자, 먼저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생산을 누가 합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했어요. 지금은 누가 해요? 지금은 사람과 기계가 함께 하죠. 그래서 사람이 할 때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생산량도 적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기계가 함께하면 사람이 편해요. 그리고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고요. 기계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보람을 못 느껴요. 심심해요.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요, 더 좋은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기계가 일을 해요. 우리는 돈만 씁니다. 돈만 쓰는데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이것만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일들이 계속 더 쌓여가게 되겠죠. 그러면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디스토피아를 봅시다. 왜 그런 미래가 안 좋습니까? 만약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점점점 발전하게 돼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쭉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인공지능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겠죠. 가장 똑똑한 것들이 이 지구를 갖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갖게 되면 인간들을 봤을 때 너무 멍청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서 이 인간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인류의 미래가 더 좋아질지 유토피아, 나빠질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이런 논란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토피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게 모든 생산을 맡기고 인간은 소비만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고 노는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 귀족들과 같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족들의 특징은 뭡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생활하기 위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생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보고요. 자,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예술과 문학 방면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이다. 그러나, 자, 이제 디스토피아가 나오겠죠.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전혀 반대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인 디스토피아를 예언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류는 한동안 편리함을 누리겠지만 언젠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지능에 도달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고하는 속도는 인간의 100만 배 정도이다. 따라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을 때 인간이 2만 년 동안 생각해야 할 것을 인공지능은 일주일 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세상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들이 세상을 갖게 되고요. 인간들을 배려할까요? 인간들을 고려할까요? 이런 것이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윗글에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는 것이라고 했는데 미래에는 유토피아입니까? 디스토피아입니까?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업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귀족들이요. 세상을 발전시킨 것이 맞습니까? 그 귀족들이 농사를 지어서 공장에서 일해서 세상을 발전시켰습니까? 이 귀족들이요. 문학을 했고요. 예술을 했고 그 다음에 과학을 했습니다. 과학 중에서도 천문학,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을 다 발전시켰어요. 누가요? 귀족이. 그런 귀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위를 한 게 아닙니다. 생업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들에 노력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세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의 일부는요. 우리 모두가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이 된다는 것은 생업, 그러니까 생활하기 위한 돈, 생활비를 벌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인간은 단순히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다. 네, 창의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를 정리해 봅시다. 디스토피아적 관점에서 인류의 미래는 결국 더 나빠질 것이다. 나빠지는 게 디스토피아라고 그랬죠. 유토피아가 좋아지는 거예요. 디스토피아적 관점에서 미래 인류는 소비에 치중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죠.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후퇴할 것이다. 아니요. 이거는 디스토피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유토피아, 나쁜 것은 디스토피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5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부터 또 모의고사 3회를 들고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